네, 그래서 27장 시작하기 전에 키르이호프 법칙 먼저 설명할게요. 그래서 키르이호프 법칙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류 법칙, 두 번째가 전압 법칙이다. 그래서 전류 법칙이 뭐냐면, 노드로 들어간 만큼 노드에서 나온다. 노드에서 나온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전하량 보존 법칙에서 나왔다. 그림으로 외우면 쉬운데, 노드가 소자랑 소자를 연결하는 절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I1, I2, I3, I4, I5. 그래서 들어간 만큼은 I1, I2, 전류가 들어간 만큼 I3, I4, I5가 된다. 그래서 좀 복잡한 회로를 그려보면은 이런 회로가 있는데, 이런 점을 다 노드라고 한다. 이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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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여기에는 전류를 임으로 설정할 수 해도 되는데, 이걸 노드 1, 노드 2, 노드 4, 노드 3 라고 했을 때 전류 방향을 임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류 1, I2, I3, I4, I5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막 방향 상관없어요. I6, 여기는 I1이 된다는 거. 왜냐면 직렬일 때는 전류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노드로 들어간 만큼, 여기 노드로 들어간 만큼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전류가 같다라는 거. 그래서 노드 1에서 식을 세우면은 노드 1으로 들어간 게 I1, 그리고 나오는 게 I2, I3. 그래서 노드 2에서는 들어간 게 I2, 나오는 게 I4, I5. 그래서 나머지 노드 3번, 노드 4번, 노드 4번에는 들어가는 게 I5, 나오는 게 I6, I1.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전압법칙은 한 줄로 설명하면은 전압이 상승한 만큼 그만큼 전압이 하강해야 된다. 회로를 한 바퀴 이렇게 전류가 돌면서 전압이 올라간 만큼 이렇게 들어올 때는, 한 바퀴 돌고 들어올 때는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된다, 전압이. 그래서 얘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그냥 단순한 회로 하나 그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돌 때 전류가, 여기서는 이렇게 전류가 갈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압이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전력이 V라고 할 때 V만큼 상승하고,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갈 때 하강하잖아요. 그래서 IR, 그래서 하강한다. 크기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 된다. 얘는 전압에 대해서 식을 세운 거죠. 그리고 27장에 들어가서 이걸 알면 좋은데, 총 4가지 수동부호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총 4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저항이라는 소자라고 한다면, 항상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갈 때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V는 IR로 식을 세우면은 IR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B번 경우를 보면은 A 경우는 그래서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나오는 거잖아요. 얘는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을 때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전압의 극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V라고 하면은 전류가 플러스에서 들어와서 마이너스로 나갈 수 있게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회로를 다시 그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V는 IR이 된다. 그래서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고, 얘도 만족하지 않는 거죠. C번도 마이너스로 들어와서, 그럼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V로 써주면 된다. 마이너스 V는 IR.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거고.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그냥 역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원래는 저항이라는 소자는 극성이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일단 배운 소자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만족하는 거죠. 플러스에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가니까. 그래서 V는 IR. 그리고 예제 문제를 하나 볼 건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다 풀 수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전류 방향을 임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가 중요한 건데, 일단은 이거 문제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또 그 용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노드라는 게 있다. 소자랑 소자를 연결하는 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준 노드, 그거 노드 방정식. 그래서 노드를 일단 다 찍어보면, 회로에 있는 노드를 다 찍어보면은,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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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다음에 기준 노드는 보통 전압 아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지를 해서 0볼트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0볼트, 여기도 0볼트.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 전압이 상승하는 거니까 45볼트. 여기는 30볼트 오른 거니까 30볼트라고 써주면 된다. 그리고 근데 노드 보면은 전압이 적혀있지 않은 노드가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어쩔 수 없이 미지수로 놔줘야 된다. 여기 V1, V2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이게 기준 노드라고 했어요. 기준 노드라고 했고, 그래서 노드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 노드로 들어간 전류만큼 또 노드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 한 노드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V1 노드
대해서 V1 노드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일단은 그다음에 여기 뭐라 써져 있냐면 전류 방향을 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전류 방향을 진짜 아무 대로 설정해도 돼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고 다시 들어간다. 막 설정해도 돼요. 그래서 V1에 대해서 노드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일단은 들어가는 게 지금 V1 노드에서 들어가는 게 이 전류잖아요. 들어가는 이 전류랑 이 전류, 그리고 나오는 게 이 전류. 들어가는 게 전류에 대해서 식을 세울 거니까 I는 R분의 V. 근데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그래서 R분의 V 높은 데에서 V 낮은 데. 그러면 45에서 V1 빼주면 R 하면은 이게 전류잖아요. 전류. 들어간 전류. 그리고 들어간 전류가 또 뭐 있죠? 여기 저항이 아니라 2옴, 9옴의 전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그게 나간 거. 나가는 전류가 12옴에 흐르는 전류니까 12옴의 V 높은 곳에서 V 낮은 곳. 그리고 V2 노드에서 들어간 거는 12옴에서 들어가는 전류잖아요. V1 빼기 V2 12옴에 들어간 전류. 그리고 4옴으로 나오고 3옴으로 나오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 V2 빼기 0. V2 빼기 0.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식이 2개고 미지수가 2개니까 V1, V2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말이 되냐면은 진짜 막 설정할 거예요. 얘는 뭐 이렇게 라고 했을 때 다시 이 설정한 전류 방향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V1 노드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보면은 다 들어가게 해도 되는데, 다 들어가게 해도 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다 들어가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V1 노드로는 2옴에 흐르는 전류 45V에서 V1으로, 그리고 9옴에 흐르는 전류 30옴에서 V1, 그래서 또 12옴에서 흐르는 전류, 그래서 V2 빼기 V1이죠. V2 빼기 V1. 그래서 이게 나가는 전류는 없다. 이렇게 세워도 얘랑 다 식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얘랑 같죠? 또 얘랑 같고. 그리고 얘를 이항시켜주면은 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V2의 노드에서 식을 세워도 똑같이 얘랑 똑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전류 방향을 막 설정해도 된다. 근데 이거를 알면 이런 결론을 알게 되면은 수동부호 규정이 필요 없죠.
근데 나중에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거 직렬 병렬 설명을 하면은, 직렬은 전류가 동일하다. 왜냐면은 뭐 이런 게 직렬 연결이잖아요. 뭐 커패시터라고 하면은 노드를 이렇게 다 표시했을 때 들어온 만큼 나가고 들어온 만큼 나가고 같아야 되니까 이게 전류가 같다. 병렬은 뭐 이런 거 12V 했을 때 여기 12V, 이게 다 같은 노드거든요. 결국엔 0V 12V. 그래서 전압이, 이 저항에 걸리는 양단의 전압이 동일하다. 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그럼 이렇게 연결된 두 저항은 병렬이냐 직렬이냐는 건데, 이거는 둘 다 맞다는 거예요. 둘 다 직렬도 되고 병렬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7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건전지 배우는 건데, 얘를 회로를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내부 저항, 부하 저항, 이렇게 기전력, 내부 저항, 부하 저항,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얘는 보면은 여기서 일단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압이 상승하죠.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강하고. 그래서 이거 전압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은, 이거 키로히호프 법칙 뭐를 이용한 거냐면, 전압 법칙을 쓴 거죠.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노드 방정식을 세웠다는 건 전류 법칙을 쓴 거죠. 근데 보통은 노드 법칙을 많이 써요. 이게 병렬일 때는 이게 전압 법칙을 쓰기 힘드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식을 유도해보면은, 입실로는 IR 플러스 IR. 그래서 이게 상승한 만큼 하강하고 전압 하강. 그래서 얘는 V에 대해서 쓴 거죠. 그리고 그 전력을 쓰면은, 전력에 대해서 전력 P는 VI죠. 그래서 전압 곱하기 흐르는 전류 I. 얘는 직렬이니까 다 I가 흐르겠죠, 소자에. 그래서 I 제곱 R, 이런 공식이 교과서에 있더라. 그래서 1번은 그냥 공식 이거 넣으면 돼요.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부하 저항에 걸리는 최대 전력을 하도록 하는 부하 저항을 찾아보자. 그래서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력을 계산하면은 그 전력 공식, VI, V에다가 V는 IR 공식 넣으면 I 제곱 R, 그리고 I에다 V는 IR 넣으면은 R분의 V 제곱. R분의 V 제곱.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항에 걸리는 전력,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 저항은 소비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I 제곱 R. 그래서 I가 뭐냐면 여기서 I만 쓰면은 I에 대해서 정리하면 R 더하기 R 분의 기전력. 기전력이 그냥 전압이에요. 그래서 I 대신에 쓰면은 입실론 R 제곱 R 해주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수랑 변수를 구분하면 돼요. 여기서 상수는 기전력이 고정돼 있고 전압이 고정돼 있고 건전지가 고정돼 있고 그 건전지 밖에 있는 저항의 각 저항이 변수죠. 그래서 상수.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입실론 제곱 이렇게 된다.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얘를 미분한다. PR DTR로 그 미적분학에서 그 어떤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이 그거였죠. 그래서 미분하면은 dr 입실론 제곱 r 그래서 0인 r을 찾자. 그래서 미분하면은 앞에 r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거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r 플러스 r 분의 마이너스 3 2 0. 근데 이거 다시 식으로 쓰면은 얘가 0인 r을 찾는 건데 분모는 0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저항이 양수니까 얘가 0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입실론 제곱이 2에 이거니까 입실론 약분. 이게 제곱이 아니구나. 그래서 r이 r 플러스 r 2r r이 r일 때 그러니까 부하 저항에 최대 전력이 걸리려면은 최대 전력을 부하 저항이 그러니까 따뜻해지려면 부하 저항이 탈 정도가 되려면 이게 맞나? 건전지에 있는 내부 저항의 값과 똑같이 연결해주면 된다 라는 의미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 산술기하를 쓰면 돼요. 산술기하 평균 PR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웠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아까 했던 게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다 R분의 1을 곱하는 거야. R분의 1 약분되고 R 플러스 2R 더하기 R 제곱분의 R.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얘는 전력이잖아요. 전력이 최대가 되려면 얘가 이렇게가 최소가 돼야 전력이 최대가 되겠죠. 근데 보면은 R 더하기 R분의 R 제곱 얘가 탄술기압 평균에 의해서 이거니까 얘는 2R. 이 등호가 최소일 때가 언제냐? R이랑 R분의 R 제곱이 같을 때. 그래서 R이 플러스 마이너스 R일 때 똑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 3번, 4번 등가 저항을 구하고 뭐 저항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 해석하는 거. 등가 저항 구하는 거는 직렬일 때는 그냥 더한다. 병렬일 때는 이 연산자를 이용한다. 이 연산자는 역수의 합의 역수를 취하자. R1, R2 이렇게 돼 있으면 역수를 일단 더해요. 다 더해줘요. R분의 1, R분의 2 이거의 역수가 병렬이다. 그래서 물리 시험 볼 때 계산기에다가 요거 계산하는 함수를 저장하면은 빨리 풀 수 있겠죠. 얘는 병렬이니까 6분의 1에 3분의 1에 더하면 6분의 2, 6분의 3이니까 2분 6 역수의 합을 구했고 그거의 역수니까 2옴이 된다. 다 더해주면 12옴이고 직렬은 그냥 더해주는 거니까 더해주면 14옴. 그리고 B번이 42V로 유지한다면 각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전류가 얼마냐? 아, 그래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12V) 42V 숫자 너무 크니까 12V로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 8옴, 4옴, 6옴, 3옴. 그래서 전류를 막 해도 되니까 전류 방향을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여기가 노드죠. 여기도 노드, 여기도 노드, 여기도 노드. 여기는 이렇게 같은 노드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I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I2, 이렇게 나가는 게 I3라고 하죠. 그래서 I1에서 I2, 그러니까 여기 노드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I1, 나가는 게 I2, I3. 그래서 식을 노드 방정식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를 0V라고 했을 때 여기가 12V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선이 다 0V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옴하고 4옴은 직렬이니까 같은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 계산할 때는 이렇게 12옴으로 등가 저항 구해서 같이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12옴에 걸리는 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12옴 분의 여기를 V1이라고.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 V는 IR, 그러니까 I는 R분의 V로 공식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전류 아니면은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I 6옴에 걸리는 6옴에 흐르는 전류, 6옴에 흐르는 전류는 V1 빼기 0. 3옴에 흐르는 전류는 V1 빼기 0. 여기가 V1, 여기가 0V죠. 여기가 V1 0V.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그러면 V1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12 V1 4 V1. 그래서 V1이 7 7V. V1이 7분의 12V. 7분의 12. 그래서 각각의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는 거니까, V1 구했으니까 이제 전류 구하면 되겠죠. V1 구했으니까 이제 전류를 구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8옴, 4옴에 걸리는 전류, 흐르는 전류. 이게 6옴에 흐르는 전류, 이게 3옴에 흐르는 전류. V1 넣어주면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원래 24V니까 이게 원래 12V일 때 V1이 7분의 12V면 이게 24V가 되면은 V1이 24분의 7V가 돼야 돼. 이게 선형 회로여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이 등가 저항을 계산하라. 등가 저항은 병렬이니까 역수 합에 역수 취하면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회로 해석 그거 이용하면은 여기를 같은 노드, 여기 다 같은 노드죠. 같은 노드. 그래서 여기 0V라고 하면은 여기는 18V. 그러니까 18V로 들어가는 전류는 그러니까 18V. 그러니까 이게 같은 노드. 이게 같은 노드. I1이 I가 I1, I2, I3. 그러면 I1에 흐르는 전류는 18에서 0, 3옴, 6옴, 18, 9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전력. 등가
저항에 흐르는 전력이랑 각각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전력을 다 더했을 때 등가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랑 같겠죠. 다 더했을 때. 그리고 이거는 노드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거 기준 노드로 놓고 노드를 다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여기가 0V, 0V면 여기가 10V, 여기가 15V, V1, V2 비지수 놓고 V1에 대해서 노드를 세우는 거예요. 노드 방정식을 세우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는 거 나가고 나가는 거. 전류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얘를 양수로 만들어 주려면은 항상 전류 방향을 고려해서 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V1 빼기 15 이렇게 하면은 틀린 답을 구하는 거겠죠. 그리고 전원 공급 장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전압원이 있고 전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전압원, 전류원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2A를 흘러주도록 만드는 거고 이 도선에 항상 2A를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전류원은 전압원은 양단에 10V를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걸 기준 노드라고 했을 때 여기 0V, 여기를 0V로 했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50V 되겠죠. 이걸 마이너스 50이라고 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플러스 50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0V 여기가 100V, 그러니까 10V가 아니라 100V. 잘못 쓴 거예요. 100V. 그래서 V1 노드에서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들어온 거, 나간 거. 여기 노드. 이게 전류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전류원. 그래서 V0 노드에서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뭐 전류를 이렇게 뭐 다 나가는 방향으로 해도 똑같이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단은 얘를 딱 봤을 때 다 도선 하나로 연결돼 있죠. 그럼 직렬 전류가 동일하겠죠. 그러면은 상승한 만큼 하강할 거고 뭐 이렇게 전류가 돌아서 나간대요. 이렇게. 그렇다고 했을 때 뭐 여기 A에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가면은 이게 전압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거니까 키르이호프 법칙으로 전압원에서 전압이 상승하겠죠. 입실론 1만큼. 그리고 저항에서는 전압이 하강할 거고 일단 하강하니까 뭐 IR, R1 그리고 또 얘는 전압이 하강하죠. 전압이 하강하면은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그 수동부호 규정에 의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입실론 2라고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거구나.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하강하는 걸로 이렇게 써주면은 하강하는 거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뭐지? 여기서 이렇게 하강하는 게 IR2. 근데 아까 보면은 수동부 규정 안 맞게 이렇게 했을 때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하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강하는 파트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써도 뭐 이항해주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렇게 해주면은 전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또 하나 말해주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치고 마이너스 12V. 근데 이거 결국 해서 전류 구하면은 뭐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1A 나오거든요. 근데 전류가 이거 마이너스니까 결국에는 이 방향이 아니었다. 결국에는 시계 반대 방향이었다. 이었다는 거. 그래서 뭐 등가회로 이거 뭐 더 구해보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화번이 이제 방향이 같아지니까 전화번도 이제 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12 6 이렇게. 그리고 직렬 저항은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5.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V. 뭐 여기를 뭐 기준 노드라고 했을 때 0V. 여기는 높아야 되니까 아니다. 여기를 마이너스 6V. 여기를 0V 라고 하면 여기도 0V 같은 노드니까 마이너스 6V. 그래서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마이너스 6V, 전압을 I, 저항을 10이라고 했을 때 저항이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했을 때 I는 10분의 6. 아 이게 15이 아니구나. 더하면 18옴 18옴 18옴. 그래서 전류 I는 마이너스 6분의 18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A. 그래서 이 방향이 아니었다. 마이너스니까 이 방향이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더라.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얘를 다시 어떻게 고쳐주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원래 마이너스 6V였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말고 플러스 6V로 바꾸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6V, 여기가 0V. 이렇게 전류가 흐르더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12V의 전지 극성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반대로 하면은 뭐 18옴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12V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6V. 그래서 18V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18V에 저항 18옴이 연결된 거죠. 그래서 1A 18분의 18 1A. 그리고 6번
노드부터 다 정리하면은 이게 같은 노드죠. 다 여기가 다 같은 노드예요. 같은 노드. 그래서 노드 1, 노드 2. 그러니까 뭐 이런 노드더라도 결국엔 들어가는 거랑 뭐 나가는 게 같다라고 하면은 식을 세우면 되죠. 그래서 I2가 이거 I1, I3 문제에서 준 방향으로. 그럼 노드 1에서 뭐 기준 노드를 정해야 되나? 여기를 기준 노드라고 할게요. 0V. 그러면 여기보다 높아야 되니까 14V가 이렇게 기준 노드를 정하는 게 변수를 하나 줄이는 거예요. 14V. 여기랑 여기가 14V 차이가 나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를 V1 노드, V1 전압이 걸린다고 했을 때 여기도 노드니까 V1보다 10만큼 높아야 되겠죠. 그럼 노드를 이제 다 정한 거고, 노드 1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들어가는 거가 I1, I2, I1, I2 들어가고 나가는 게 I3. 근데 보면은 이렇게 전류가 I2가 흐르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직렬이니까 여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랑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4ohm에 흐르는 전류는 결국 그 12V 전지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써주면은 전압이 이게 4ohm에 흐르는 전류죠. 4ohm 높은 곳에서 V1에서 14V로 V2고 I2고 I1은 6ohm에 흐르는 전류죠. 6ohm V 높은 곳에서 V10 플러스 V1에서 빼기 0V. 그러면 I3는 2ohm에 흐르는 전류 0V에서 V1으로 흐르는 전류. 그래서 얘 계산해 주면은 V1이 2V 나와요. 그랬을 때 I1, I2, I3 다 구할 수 있죠. 근데 I2랑 I3가 이게 음수가 나왔어요. 음수. 그래서 이거 설정했던 방향이 틀렸구나. 반대 방향이었구나. 설정했던 방향이 반대 방향이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번까지 했으니까, 근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RC 회로가 나와요. RC 회로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뒤에 이제 문제는 3개인가 남았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공식만 이용해서 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해 주려는 게 뭐냐면은 이거 1차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 모르면 넘어가도 돼요.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거니까. 1차 미방이 어떻게 생겼냐면 y' 더하기 y 앞에 개수는 더해질 수 있어요.
곱해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 여기에 뭐 숫자도 곱해줄 수 있어요. 숫자. 일단 0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해가 어떻게 나면 y는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구해 놓은 거예요. 그 해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k의 exponential st 라고 누가 구했대요. 그랬을 때 y 프라임은 sk의 2의 st잖아요. 그래서 이걸 식에 넣어주면 sk 2의 st 플러스 k의 2의 st 이렇게 생겼으니까 묶어주면은 2의 st s 플러스 1은 0. 근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s는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y는 k의 2의 마이너스 t가 되더라. 근데 이게 마치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어떤 것처럼 계산할 수 있냐면 y 프라임을 뭐 미지수 s라고 했을 때 하고 y를 1이라고 하고 실수를 0이라고 고쳐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서 미지수 s에 대해서 해를 구해보는 거예요. 이 식을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y 프라임은 s가 되고 y는 1이 되고 0은 0이 되니까 s가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이렇게 놓고 계산해도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바꾸는 거를 특성식이라고 해요. 특성식으로 바꿔서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y 프라임을 s로 고치고 y를 1로 고치고 실수는 0으로 고쳤을 때 s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해가 y는 k의 2의 마이너스 t 여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t 앞에 해가 이렇게 되더라. 쉽게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1차 상미분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아까 봤던 형태죠. 근데 이 해가 총 2개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고유응답이랑 강제응답을 곱해야 된다. 이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된다는 거. 고유응답이랑 강제응답을 더해서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 고유응답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처럼 특성식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0으로 만들어주고 y는 1 넣고 y 프라임 s 넣고 2차 미반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꿔줬더니 이렇게 여기다 식을 대입해주면 된다. 두 번째, 강제응답을 구한다. yt의 꼴을 보고 강제응답의 형태를 결정한다. 근데 y 프라임은 그 보통 1차 회로에서 직류전원이기 때문에 그냥 상수가 되니까 강제응답은 보통 0이 된다. 그래서 다 2개를 더해주면 완전 응답이 된다. 그리고 그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이거 특성식은 이렇게 되고 s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s를 여기 넣어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상수 미분해주면 0 이거를 여기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a 그랬을 때 a가 5 그래서 이거 2개 더해주면 완전 응답이다. 그래서 yt는 이렇게 된다. 이걸 만족하는 yt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가 보통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t를 무한대로 보낸 게 강제응답이다.
직류 정상 상태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배우는데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결국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를 DT로 다시 적분해주면 이렇게 된다.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된다. 이게 보통 이렇게 다 반대로 돼 있어요. 여기 I 자리 대신에 V 넣고 V 자리 대신에 I 넣고 한 거니까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일단 세울 거예요. 어떤 거냐, 어떻게 된 회로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거냐면, 충전을 다 시키고 커패시터를 완전히 충분하게 그러니까 충전을 시켜놓고 뭐 몇 초도 안 걸리겠죠. 충전시킨 다음에 저항하고 연결을 시킨 거다. 그러니까 여기 전하가 이렇게 가득 차 있겠죠. 그거랑 저항이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다. 그랬을 때 노드가 두 개를 만들 수 있고, 하나가 기준 노드 되고 하나가 그냥 노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로 이렇게 전류 방향을 임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 결국엔 얘네가 직렬 연결, 뭐 병렬 연결로 볼 수도 있는데, 커패시터 흐르는 전류랑 뭐 저항에 흐르는 전류랑 뭐 똑같겠죠. 폐회로니까. 그래서 아까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 공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CdVdt. 그래서 CdVdt. 근데 여기 V가 뭐냐면은 커패시터 전압이잖아요. 근데 얘가 병렬로 볼 수 있고 직렬로 볼 수 있으니까 전압 전류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노드에서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거, 노드에서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여기 노드에서 나가는 거랑 나가는 거밖에 없잖아요. 들어오는 게 없고. 나가는 게 어떻게 되냐면, 나가는 게 IC, IR. IC는 여기 있죠. CdVdt. IR은 그냥 VT죠. 아니지, R분의 VT죠. 그래서 얘를 미분 방정식처럼 다시 잘 써보면은 V'T R분의 VT 0. 그러니까 이거의 특성식을 뽑아내면은 R분의 1 0. 그래서 S는 RC분의 1. 그래서 VT는 어떻게 생겼냐면, 뭐 A 플러스 K의 2에 마이너스 RC분의 T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무한대로 보내면은 A만 남겠죠. A가 근데 시간이 충분하게 흐르고 난 뒤에 양단의 전압이니까, 근데 얘네가 결국에는 다 저항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다 소비하고 나면은 그냥 그 쇼트 시킨 거랑 똑같기 때문에 0V가 돼요. 그래서 완전 응답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다. 그리고 V0일 때, 처음 연결할 때 전압을 안다면은 K까지도 구할 수 있다. 이게 뭐 초기 전압이 되겠죠. 뭐 문제에서는, 책에서는 입실론이라고 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V를 구했잖아요.
근데 아까 어디서 왔냐면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을 미분시키면 전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자. 그거는 V를 그냥 미분하면 되니까 이거 미분해주면은 KC 마이너스 1 RC 엡실론 마이너스 RC t. 그럼 IT가 K분의 R 빼기 RC분의 T. 그래서 K가 기전력이면 RC분의 T가 된다. 그래서 27-19번식하고 똑같다. 식하고 똑같다. 그리고 시상수는 뭐 63%랑 연관돼 있다.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교수님도 있어. 이거 아마 설명하셨을 텐데 63%랑 얘는 방전하는 거니까, 충전 후에 방전하는 거니까 시상수가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되겠죠. 63%가 지난 거다. 63%. 그래서 7번은 뭘 구하는 거냐? 시상수 최대 전하량 시간의 함수로 구하라. 충전되지 않은 축전기. 충전되지 이거 공식이 있잖아요. 책에 시상수는 RC잖아요. RC. 시상수는 RC. 최대 전하량. 최대 전류. 최대 전류는 미분하면 되는데, 이거 미분하면은 T로 미분하면 dQ dT가 전류잖아요. 그때 그 공식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충전 하면은 Q, T 식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최대 전류. 근데 이거 전류가 이거 그 기울기니까 미분했을 때 0 되는 시간에 T를 넣어주면은 최대 전류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전. 이거 그 공식 있잖아요. Q 공식이 이거죠? 아닌가? 방전이니까 이거를 써주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푸냐? 처음 전하량의 4분의 1이 되는 시간. 약분해주고 이게 타우 T
이게 시간이다. 그리고 축전 에너지 분의 1 CV, 이게 원래 QV잖아요. QV. 근데 Q는 CV니까 2분의 1 CV 제곱. 그리고 V는 IR 넣어주면은, IR이 아니라 V는 IR이 아니라 여기다가 V는 C분의 Q 해주면 Q 제곱 EC 이렇게 되죠. 그래서 QT는 QM의 2의 마이너스 T의 타우. 그래서 이걸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4분의 1, 이거에 4분의 1. 아니지 UT가 EC분의 1에 QI 2의 T의 타우 의 제곱이니까 정리해주면 T 타우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 유제로면 EC의 QI 제곱이죠. 이거에 4분의 1이 되는 시간. 그럼 8C분의 이거 4분의 1, 이거에 4분의 1, 8C분의 QI 제곱. 그래서 아까처럼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 얘는 충전시키고 방전시키는 거니까, 방전하는 경우를 물어본 거니까 처음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충전을 시켰다. 800V 0V 5 마이크로 패러, 이거를 충전시키고 떼어내서 저항에 연결했다. 저항에서 나는 열. 그래서 이거니까 나중에는 이게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CV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6줄. 근데 이게 뭐냐면 소비하는 거죠. 커패시터에서 공급하는 거니까, 공급. 그러니까 소비하는, 뭘 구하는 거지? 손실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열로 손실되는 거는 플러스 1.6줄이 되겠죠. 여기까지.